말을 들어보니까 그럼 참 똑똑하다. 괜찮네. 그런데 당이 그 아이가 부산에서 노무이가 당선, 민주당 갖고 당선이 되다. 이거는 뭐라 합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희떡 디비진당 갑니까? 희떡 디비진 뿌리거든요. 내가 노선이 존경한다기야. 찍어주고 싶지만은 당이 싫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노 선생님이 무소속으로 나왔으면 전국에서 이거 아니냐 이거야. 또 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이 매스컴에서 자꾸 우리 강수마 앞서간다. 예, 앞서간다 하니까 우리 집에도 우리 집 사촌 형님들이 6명이 있거든요. 우리 집 전화 와가지고 너는 그거 찍으면 안 된다. 내 절대 제사고 뭐고 안 갈 끼다. 전라도 이야기 아니고 할 거 없나? 지역 간장 하지 말아요. 허태열 후보 53.3%, 노무현 후보 37.6%. 열심히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직 백이 두터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백이. 사람인 제가 새누리당 주로 경상도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새누리당에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서 저는 완전히 비주류였었어요. 이상스럽게 제 삶은 한 49, 50 될 때까지 징그럽게 계속 비주류지만 이상스럽게 그렇게 소위 어른들이 하는 말로 안 풀려요. 저는 이제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시작해서 당에서 간사병, 간사을, 간사갑, 차장, 부장 대우, 부장, 부국장 대우, 부국장, 또 국장 대우, 국장, 부대변인, 수석 부대변인, 대변인, 공보단장, 그리고 청와대 홍보수석 많이 거쳤죠. 그리고 최고위원. 한 계단도 그냥 뛰지 않고 모든 단계를 거쳐오면서 사실 피눈물 나는 일이 많았죠.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금가락지 끼고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례껏 이렇게 겪는 일인갑다라고 그걸 극복을 해왔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이 아닌 다른 비호남 지역에 가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눈물 흘리기 싫으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회고하면은 가슴 아픈 일이 많죠. 제가 한 번은 DJ가 집권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 아마 당의 전략기획단장을 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당의 그 약간 좀 비밀을 요하는 보안을 요하는 그런 서류들을 생산하고 또 관리를 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당직자가 DJ 정권 시절입니다. 저를 불러서 갔더니 들어서자마자 문 앞에 세워놓고 네가 우리 당의 주야 문건을 저쪽으로 다 빼돌린다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때게 처음으로 한번 굉장한 충격도 받았고 그리고 엄청난 분노도 느꼈고 그 자리에서 아주 굉장히 강력한 항의도 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당선인의 최종 득표율은 49%, 서가번 후보의 무려 9%포인트를 앞섰습니다. 곡성에서 70%로 압도했고 순천에서도 46%대 42%로 서가번 후보를 이겼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순천 곡성 지역구에 예산 폭탄을 쏟겠다는 지역 발전 공약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광주 출신인 자신이 고향에서 버림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쓰레기에 비유했는데 저는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 같은 쓰레기를 끄집어내서 털털 털어가지고 청와대에 정무수석을 시키고 홍보수석을 시키고
제발 저 버리지 좀 말아주십시오. 제발 저 좀 버리지 좀 말아주십시오. 저 쓰레기통에 넣지 말아주십시오. 저 좀 꼭 좀 도와주십시오. 한결같이 선거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떨어졌습니다. 저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쓰레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 쓰레기를 끄집어내서 털털 털어서 이렇게 인재로 이런 식으로 저를 발탁을 해줬습니다. 호남 사람들이 호남 인재를 키워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나 더 키워야지 인재입니까? 청와대 정무수석, 홍보수석을 하면 그게 인재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버린 사람을 누군가는 데려다가 이렇게 요직에 갔다가 이렇게 잘 써먹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선거 치른다면 또 얘기할 겁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배신을 잘한다. 전라도 사람들은 무슨 뭐 띠먹고 도망가기를 잘한다. 참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신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지역에 그야말로 일터가 또 산업단지나 이런 게 적다 보니까 그런 이제 직장을 찾아서 서울로 또는 구로공단으로 또 포항으로 울산으로 창원으로 구미로 이렇게 이제 떠납니다. 그게 가서 살다 보면은 정말 빈주먹으로 와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기술을 배웁니다. 온갖 기술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을 배워놓으면은 조금 익힐만 하면 옆에서 야 월급 좀 더 줄게 우리 공장으로 와라 이렇게 하게 되면 워낙 정말 어디 가서 몸 하나 의지할 데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워낙 많은 숫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을 뺏긴 사람은 본래 데리고 기술을 가르치고 했던 사람은 저거 봐라 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국민이 양성한 군대, 그래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시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한번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때 상당하게 한번 왜 호남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가라는 설명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호남 사람들도 공수부대 무서운 줄 안다. 그 공수부대가 한 손에 몽둥이를 들고 또 한 손에 총을 들고 그 총 끝트리에 칼까지 꽂혀 있고 광주 시민들도 탱크 무서운지 안다. 거기에 깔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탱크 앞에 저항을 했다. 한 사람도 10사람도 100사람도 1000사람도 10,000사람도 10만 사람도 아니고 수십만 명이 차라리 나를 죽여라 라고 할 정도로 같이 맞섰을 때에 그때에는 그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어떤 것이 있었을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역 발전 문제죠. 우리 지역에서는 도로가 이렇게 나쁜데, 이렇게 공장이 하나가 없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사실은 많은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30년 만에 한 번만 좀 교체해 주십시오. 한 번만 좀 바꿔봐 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열어가겠습니다. 광주에서 새누리당이 당선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제 그 지긋지긋한 지역 구도가 금이 가는 것이고 무너지는 신호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일 모레 2018년이면 70주년이 다 돼가는 대한민국 국회가
12대 국회 때나 지금 19대 국회 때나 이렇게 변함이 없고 이렇게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훨씬 더 악화돼 가고 있는 이런 관행과 행태들을 보면서 또 이런 비효율을 보면서 저는요,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에게 바란다, 요구한다? 무슨 염치로요? 그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옛날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을 해봤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라는 호칭을 지워버리고 뭐 장미도 백합도 꽃 이름을 따면 도대체 야, 이 국회의원들이 좀 덜 싸울 게 아닌가. 나는 맨날 그 생각을 했다. 자꾸 뭐냐, 아까 그 약속했잖아. 네, 안녕하세요. 이쪽이에요. 네. 진짜 이게 오랜만이야. 이 사이는 뭐 이렇게. 19대 선거 끝나고요. 둘이 다 떨어진 사람인데 떨어진 사람 텔레비전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둘이 항상 불러다니고. 또 이정현이 폭탄을 많이 갖다 터뜨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뭐 폭탄에 안 돼갖고 수류탄이라도 터뜨리려고 그랬어. 빨리시죠. 솔직히 이제 이렇게 네 분이 모여서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좋아요. 오케이. 자, 빵끝이요? 진짜 빵끝이요? 와, 이런 저기는 처음 보네 진짜. 저 참기름하고 고추장까지 하면 19가지고 또 우리 이제 아주머니 손맛까지 하면은 딱 20가지. 여당은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요새 야당이 약속은 안 지키게 국민적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좀만 해도 되겠지. 좀 열어야 정치가 밥이라면 그 밥 시켜 먹을 사람 있을까요? 지금 정치인들이 그 밥을 방치를 해놨기 때문에 쉬고 맛없는 밥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가꾸느냐에 따라서는 2천 쌀밥이 될 수도 있고 간척지 쌀밥이 될 수도 있고 많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서민의 아들입니다만 저희 아버님께서 자갈치 시장에서 지게를 졌거든요. 그래서 서민의 그 마음을 애환을 달래줄 수 있는 그게 정치더라고요. 끊임없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벽을 허물어야 세상이 확장되는 거죠. 바로 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경계인으로서 지금은 우리가 외롭게 싸우고 있지만 곧 뒤에 이제 많은 큰 흐름이 올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죠.